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예외 처리 트라이 캐치 발표를 맡게 된 모던에즈의 7기 안진입니다. 일단은 예외 처리란 그 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에 대비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를 막고 실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그 스크립트가 죽는 거를 방지하고 이제 뭐 그런 이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따로 해주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유명한 개발자 유머 같은 것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프로그래머 남편에게 와이프가 장 보러 갈 때 우유 하나 사와줘. 계란이 있으면 6개 부탁해라고 말을 했는데 우유가 없어서 남편이 집에 못 돌아왔다는 이런 짤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외 처리를 해주지 못해서 이제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집에 돌아오려면 즉 스크립트가 죽는 걸 방지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우유가 없으면은 이제 리턴으로 집으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외 처리를 해줘야 이제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트라이 캐치 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트라이 문안에다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 즉 여기서 에러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코드에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 캐치를 통해서 이제 그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핸들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에러 인수는 어떤 이름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만 써도 되고 ERR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에러 플레임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트라이에서 에러가 없으면 이 캐치문을 무시하고 다음 프로그램 코드가 계속 최소 실행이 되고요. 에러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트라이문이 실행이 중단되고 캐치문으로 이동해서 캐치문에 이제 했던 에러 핸들링의 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없는 예시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트라이 안에 콘솔 로그 트라이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트라이문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없는 코드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창을 보시면은 밑에 캐치문에 콘솔 로그가 있는데 그냥 콘솔이 2개만 찍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에러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콘솔 로그 시작되었습니다 한 다음에 I'm error라는 정의되지 않은 변수를 실행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캐치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트라이 안에 있는 이 다음 문장은 실행되지 않고 이 캐치 안에 있는 에러 발생 콘솔이 찍혀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콘솔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 캐치가 모든 에러 상황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중괄호 짝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트라이 캐치가 작동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잘못됐다라는 것만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러 이제 잡는 건 알겠는데 이 에러의 인수, 이 에러 객체 프로퍼티에는 뭐가 들어있지, 프로퍼티의 종류에는 뭐가 있지 라는 것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 객체 프로퍼티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인수를 기준으로 error.name, error.message, error.state 이런 식으로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error.name은 그 에러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아까 I'm error라는 정의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해서 발생한 에러라면은 리스폰스 에러 죄송합니다. 리스폰스 에러가 이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콘솔을 찍었을 때 에러의 이름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점 메시지는 에러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I am error는 정의되지 않았다. is not defined라는 메시지만 출력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러.stack은 저희가 개발하다 보면은 이제 뭐 에러가 안 나면은 이제 막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앱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에러 점 스택을 하게 되면 에러 이름과 에러 메시지 그리고 현재 호출 스택 에러를 유발한 중첩 호출들의 순서 정보를 가진 문자열로 보통은 이제 디버깅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봐왔던 에러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러 전체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콘솔 로그로 봤을 때는 아까 스택이랑 똑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이게 왜 똑같지? 원래는 이제 에러만 하면은 에러의 이름이랑 메시지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해서 얼라스로 띄워봤는데요. 얼라스로 띄웠을 때는 에러점 스택을 하면은 에러의 이름과 메시지 그리고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냥 얼라스로 에러만 찍게 되면은 에러의 이름과 에러의 메시지만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캐치 바인딩이라고 이제 에러를 잡긴 할 거지만 에러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에러의 인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치에서 아까 캐치에다가 인수로 에러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나는 에러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런 식으로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제 직접 에러를 만들어서 던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저의 나이는 받았지만 유저의 이름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원한 거는 이제 뭐 유저의 이름이랑 나이를 받아서 유저의 이름을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었는데 사실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냥 콘솔 로그 유저점 네임을 찍었을 때 그냥 undefined라는 것만 뜨고 이제 캐치문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상에서는 에러죠. 저는 이제 이름과 나이를 받아서 이름을 출력해주고 싶은데 못 받아보니까 사실상 에러이기 때문에 직접 던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던지려면은 throw new 에러 이름과 에러 메시지를 지정을 해서 직접 던져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만약 유저의 이름이 없다면 throw new syntax error 하고 이제 유저의 이름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즉 에러의 이름과 에러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그 캐치문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에러를 찍었을 때 신텍스 에러 유저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생각지 못한 에러를 만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신텍스 에러만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저의 이름만 못 받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정의되지 않은 함수를 누군가가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구문 오류만 날 거를 생각을 하고 구문 오류를 한 다음에 에러를 이제 붙여서 리턴을 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구문 오류가 아니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한 오류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에러를 다시 던져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에러를 받았을 때 에러전 네임에 신텍스 에러라면은 구문 오류라고 하고 메시지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구문 오류만 날려주고 만약에 이제 신텍스 에러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에러가 났다면 알 수 없는 에러라고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에러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read data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를 try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신텍스 에러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텍스 에러가 나면은 이제 신텍스 에러 그대로 알려주고 만약에 신텍스 에러가 아닌 다른 에러가 나면 throw 에러를 통해서 다시 에러를 던져주고 이 함수가 끝난 다음에 이 캐치문에서 에러를 잡아서 알 수 없는 에러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텍스 에러가 아닌 다른 에러가 났을 때 알 수 없는 에러라고 에러의 이름과 에러의 메시지를 담는 것을 출력해서 이런 식으로 이 캐치 블럭에서는 어떻게 다룰지 않는 에러만 처리를 하고 알 수 없는 에러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문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파이널리는 트라이 캐치에서 이제 뭐 에러가 발생을 하든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든 무조건적으로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코드 파이널리 안에 코드는 에러가 있다면 트라이 문이 끝나고 실행이 되고 에러가 있다면 캐치 문이 끝나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제 밑에 파이널리 문장에 콘솔이 찍히게 되고 만약에 정상적인 코드여도 이제 트라이 문이 끝나고 바로 그냥 에러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듭니다. 굳이 파이널리 문장을 쓰지 않고 트라이 캐치 끝난 다음에 그냥 여기서 그냥 실행을 하면은 어차피 실행되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사용할 때는 보통 함수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try 문에서 return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코드 후에 try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으로 실행해야 할 코드를 실행을 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return을 만나서 바로 함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나는 이 밑에 무조건적으로 실행해야 할 코드가 있는데 정상적인 코드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파이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파이널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함수가 실행이 되고 콘솔 로그가 찍힌 다음에 리턴 전까지만 파이널리는 리턴을 만나게 되면 리턴 전까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리턴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실행해야 될 코드라는 콘솔이 찍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try에서 throw new 에러를 했는데 캐치에서 리턴이 있습니다. 근데 파이널리에도 리턴이 있습니다. 이러면 출력이 어떤 것이 출력이 될까요? 파이널리.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널리 블록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실행했을 때 throw new 에러, try에서 에러가 발생을 해서 캐치로 갔는데 리턴을 만났기 때문에 리턴 전까지만 실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이널리 문장으로 갔는데 파이널리에 리턴이 있기 때문에 파이널리에 리턴이 실행이 되고 캐치에 리턴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